안녕하세요. 깡통걸입니다. 요즘 일본이 묘사한 이순신 장군 모습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9세기 중기에 간행된 일본 소설 조선 정벌기에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사파로 나와 있습니다. 두 사파 모두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의 얼굴과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장비 또는 일본 전설 속의 도깨비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다른 사파는 총에 맞고도 두려움 하나 없이 총알을 빼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닌 인물로 본 거죠. 이를 2017년에 방송으로 소개한 우리나라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출연진들은 악마나 악귀 같은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 네티즌은 당연히 이렇게 상상도처럼 그릴 수밖에 없는 게 이순신 장군 얼굴을 본 일본인은 살아서 못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일본이 이순신 장군을 두려워했다는 기록은 많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은 조선 수군이 해상으로부터 공격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육지에 올라가서 불을 지르고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다 아군이 공격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배에 올라 도망치려고 했죠. 당연히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외선 26척이 조선 수군의 포화와 불화살에 격파되고 많은 외병이 괴멸됐습니다. 이 싸움이 옥포대첩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내내 왜군이 조선 수군을 만나 도망가거나 숨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이후 이순신 장군에게 패해 수몰된 외놈들은 태풍 때문에 죽었다고 날조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순신은 충성스러움과 용맹함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해군 제독 사토 테츠타는 1908년 발행한 저서에서 역사상 최고의 제독은 동방의 이순신과 서방의 호레이쇼 넬슨이라고 말했고, 1929년 해군 소자 출신 작가 가와타 이사오는 소설에서 당연히 세계 제1의 해장은 조선의 이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일본 제국 122대 일왕에게 직접 진상된 뒤 전국 중학교로 배포된 제국 해군 사론을 쓴 오가사와라 나가나리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동양의 둘도 없는 지도자이지만 일본 수군의 해상 전술이 뛰어나지 못해 이순신에게 장악당했다. 우세한 해군력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사실 일본에서 이순신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역보정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들이 이순신을 폄하한다면 그 이순신에게 박살이 나서 결국 몰락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그 외 일본의 수많은 장수들이 이순신보다 더 못한 형편없는 졸병 수준으로 격파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당시 도요토미 정권 하의 무장들은 전국시대를 거쳐온 이름난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더 폄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2002년 KDX-2 사업으로 4,000톤급 충무공 이순신함급 구축함이 건조됐습니다. 이순신함은 한국 해군 최초로 스텔스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만제톤수로는 5,500톤급 함정이지만 적 레이더상에는 1,200톤급 함정으로 나타납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함정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청해부대에 파견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에서 대한민국의 상선과 우방국 상선들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한국의 영토 가지고 무리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공해에 진입하자 일본이 갑자기 우리 땅은 우리가 지킨다며 급발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2월 22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동해상 한국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지에 무단 진입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입니다. 한 나라의 영토나 영해의 상공과는 다른 개념이죠.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지만 독도 북쪽 지역에서 합동훈련을 벌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당시 중국 군용기 4대가 차례대로 카디지에 진입했습니다. 이 4대 중 2대는 중국 H-6K 폭격기였는데 카디지를 이탈해 비행하고 돌아갔습니다. 또 러시아 군용기 15대도 차례로 카디지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폭격기와 전투기 2대는 독도 동쪽에서 진입과 이탈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합참은 중국과 러시아가 카디지를 진입하기 이전에 우리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켰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가 카디지를 침범하면 해당 국가들의 군용기보다 더 많은 군용기를 대응 출격시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이 나댄 겁니다. 일본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카디지에 진입한 22일 당일 자국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습니다. 우리 구역인데 왜 지네가 나대는지 모르겠습니다. 12월 23일 교도통신은 중러 폭격기가 전날 독도 주변과 스시마 해협 등을 비행하면서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그 조치로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몇 대가 출격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독도를 왜 일본이 지키냐며 일본이 완전 오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전투기가 일본 영공까지 침범했으니 일본도 출격한 게 타당하긴 합니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은 긴급 발진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독도 주변이라는 단어를 가장 앞세워 밝혔습니다. 아주 진해 구역이라고 못을 박은 거죠. 그런데 대다수 네티즌들은 오히려 한국의 대응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은 중러일 전투기쇼 구경하냐? 차라리 친중이 낫겠다. 도대체 한국은 뭐했냐 등 열받아하는 댓글이 기사에 수두룩하게 달렸습니다. 심지어 한 네티즌은 F-35 전투기, 첨단 미사일, 잠수함, 첨단 군수장비, 거기다 60만 대군에 예비군 300만의 군사력이 있는데 바로 대응을 해서 격추하든지 밀어내든지 아님 위협 사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 카디지에 침입할 거라는 사실을 한국도 알았다는 점입니다. 12월 22일자 보도된 한 뉴스에 의하면 합참은 이날 중국 군용기는 카디지에 진입하기 전 한중 직통망을 통해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정보 교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에 미리 러시아와 연합훈련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거라는 거죠. 러시아와 우리 군이 직통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통신망은 미비해서 중국이 대표로 이런 사실을 알려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는 자체 방공식별구역을 뜻하는 카디지라는 개념이 없어 훈련 계획을 사전 통보한 중국과는 달리 한국에 통보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죠. 국제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이 사전에 통보하고 러시아와 함께 우리 카디지에 진입했어도 영공을 침범하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대응 출격하긴 했어도 경고 사격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일본 애들은 사전 통보를 못 받아 지레 겁먹고 전투기를 출격시킨 것 아니냐, 지소미아는 어디다 두고 왜 일본은 정보를 못 받았을까 등 일본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우리에게 협조를 구한 게 아니라 사전 통보했다는 점이 아쉽긴 합니다. 아무리 중러의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해도 우리 군이 반대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수시로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군은 사전에 대응 출격을 한 뒤 외교부를 통해 양국의 유감을 표했습니다. 카디지가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도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의 군용기가 카디지에 진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서 중국이 출격시킨 H-6 폭격기와 러시아가 출격시킨 투폴레프 폭격기, 수호이 전투기는 통상적으로 훈련에 참가하는 공군 패키지 전력입니다. 정해진 스케줄에 뻔한 패키지 전력으로 구성된 연합훈련이었지만 그래도 군용기 총 19대가 카디지에 진입했다는 사실은 이례적입니다. 작년 7월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카디지에 진입한 적이 있었지만 이케야 군용기 5대가 전부였습니다. 이번에 군용기가 4배 가까이 불어난 데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무력 시위를 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23일 미국은 철통같이 동맹을 방어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12월 23일 미국 공영방송 VOA는 미국 국무부 측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동맹인 한국의 우려를 강력히 지지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과 밀접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역시 같은 날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화상회의를 열고 이 사건에 관해 소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죽음의 백조를 남중국해로 출동시켰습니다. 미국의 비원비 랜서 전략 폭격기는 동체 모양이 백조와 닮아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미국은 중러가 카디지에 진입한 바로 다음 날 이 죽음의 백조 2대와 KC-135R 공중급유기 1대를 남중국해로 보냈습니다. 죽음의 백조들은 남중국해 해상에서 1시간 동안 비행하고 돌아갔습니다. 2019년 8월 러시아가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일본을 지구상에서 20분 내로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고 발언한 겁니다. 이 당시는 러시아와 일본 간 쿠릴 열도를 두고 영토 분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쿠릴 열도는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전략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러시아가 시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동안 러시아에게 쿠릴 열도는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보다 못한 푸틴은 핵전략 폭격기를 출격시켰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일본 주변에서 이 정도로 대규모 비행훈련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러시아에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군사전문가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태역군인은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 접근했던 전략 폭격기는 전투기와 싸우기 위한 용도가 아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러시아가 한물 같다고 생각했다가 상상과 현실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게 호되게 당한 이후로 일본은 쿠릴 열도를 두고 도발이나 망언을 시전한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일본이 독도 가지고 나대면 러시아처럼 묵직한 한마디를 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 폐렴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국에서 들여오는 수입식품 안전에도 먹거리 안전을 우려하는 전문가 및 소비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 무역을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는 중국이다.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모든 종류의 제품, 특히 식품을 구입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쓴다. 여러분은 수입품이 자세히 조사되고 있다고 믿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이 불안정하지는 않지만 다음 20가지 위험한 품목이 지금 당신 부엌에 숨어있는지 모른다. 1. 대구. 믿건 말건이 흔한 물고기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절대 최악식품 중 하나이다. 수천 마리의 대구를 우물과 쓰레기가 있는 조그만 공간에 처박아 넣어 높은 독성 물질을 가지게 한다. 2. 달걀. 중국에서 수입된 달걀로 스크램블하기 전에 2번 생각하시라. 중국의 공장은 달걀의 탄산 칼슘과 파라핀을 사용하여 달걀이 위험한 독성을 가지게 한다. 3. 양고기. 2013년 중국 경찰은 900명을 체포했는데 그들은 쥐고기를 양고기로 팔고 있었다. 경찰은 약 2만 파운드의 부패한 쥐고기를 압수했다. 4. 포도주. 당신이 포도주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중국제 포도주는 피할 것이다. 분명 정상적인 포도를 쓰는 것을 알 것이나 설탕, 염색약과 인공향도 먹을 것이다. 치어스. 5. 차.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차 생산국이만 독성 화학 물질 29종이 여러 브랜드에서 발견되었다. 다행히도 이 중 어느 것도 다른 나라에 수출되지 않았으나. 6. 산업용 염분. 수년간 산업용 염분이 식탁의 소금으로 중국 전역에서 팔렸다. 이 산업용 소금은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갑상선 기능 이상과 생식기에 문제를 가져다 준다. 7. 수박. 중국에서 수출되는 많은 수박은 성장 촉진을 위하여 높은 농도의 농약으로 덮여있다. 아프지 않으려면 지역 농산물을 사시라. 8. 틸라피아 양식어. 공장에서 양식되는 대구처럼 이 물고기도 독성 화학 물질이 가득 찬 좁은 양식장에서 빽빽이 자란다. 화학 물질을 호흡한 물고기가 당신 식탁에 오른다. 9. 쌀국수. 중국인들은 국수를 좋아하는데 수입한 쌀국수는 피하시라. 일부 공장은 국수가 신선하게 보이기 위하여 이산화 유황을 사용한다. 이 화학물질은 암을 일으킨다. 10. 돼지고기. 사람들은 돼지고기보다 소고기를 좋아하는데 중국에서 소고기는 돼지고기보다 2배 비싸다. 그래서 회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 같은가? 돼지고기에 붕살을 첨가해 소고기처럼 보이게 한다. 11. 마늘. 중국의 마늘 농장들은 마늘이 상점으로 가기 전에 화학 성분을 코팅한다고 한다. 캐나다 마늘과 중국 마늘을 먹어보면 즉각 맛의 차이를 알 수 있다. 12. 버섯. 식품 검사관이 중국에서 오는 버섯을 검사할 때 그들은 종종 부패한 버섯 덩어리를 발견한다. 일부 회사들은 그들의 제품에 유기농이라고 써붙이기도 한다. 13. 플라스틱 쌀. 중국의 식사는 거의 쌀이기 때문에 쌀은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정말인가? 천만에다. 많은 공장들은 암을 일으키는 합성수지를 넣는다. 14. 우유. 멜라닌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화학 성분인데 수입 우유에서 발견되었다. 이 문제는 커서 최근 6명의 아이가 사망했고 30만 명이 크게 앓고 있다. 15. 사과 주스. 놀랍게도 미국에서 팔린 사과 주스의 50%가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다. 사과가 가공되기 전에 항상 많은 농약이 뿌려지기 때문에 이것은 놀랍다. 대신 물을 마시라. 16.
캐비지. 여름철의 높은 기온 속에서 중국 농부들은 캐비지가 신선해 보이도록 높은 독성 포르말린제를 뿌린다. 손대지 마셔. 17. 완두콩. 콩에게 기회를 주어라. 기브 PGA 찬스라고 말한 게 존 레논 아니었나? 중국에서 온 완두콩에게는 기회를 주지 마시라. 2005년 식품검사관은 수천 개의 완두콩 캔에서 인공색소가 칠해진 가짜 완두콩을 발견했다. 18. 블랙페퍼. 유명한 중국집 블랙페퍼를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맛을 볼 기회가 있으면 아마 패싱할 것이다. 일부 중국인들은 단단해진 조그만 진흙 덩어리를 판다. 15. 식용유. 중국의 대규모 식품회사 하나는 수천 레스토랑에서 사용한 올리브유를 재활용하여 팔기로 구역질라는 결정을 내렸다. 웜에 저 하늘의 슬픔이. 20. 치킨. 중국에는 조류 독감과 기타 식품에서 생기는 병이 활개를 치고 있다. 그래서 수입 치킨을 보면 방향을 돌리시라. 살모넬라를 구입하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다. 한편 차로 달여 마시는 등 일상에서 식품용 원료로 자주 쓰이는 중국산 구기자가 잔류농약 기준치를 넘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식약처가 수입업자에게 직접 안전성 입증 책임을 지도록 수입 기준을 강화했다. 국내 약용작물 생산 농가는 식약처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강화된 수입 기준을 다른 약용작물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용 수입 약용작물의 경우 원산지 둔갑 사례도 빈번, 유통이력 관리 시행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3일 중국에서 수입되는 구기자에 대해 수입자가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 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 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 함률이 높거나 국내 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검사 명령은 현재 구기자를 포함해 혼재 건조어육, 능이버섯 등 15개 품목이 지정,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를 접한 구기자 산지에선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 품목 확대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구기자 못지않게 다른 품목도 잔류농약 등 안전성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 고경수 청양구기자 농협조합장은 국내산 구기자 농가의 경우 저농도의 농약을 사용하거나 대다수가 대 인증을 받아 철저한 생산, 유통 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 구기자는 생산, 유통 과정에서 고농도 농약을 사용하거나 유황 처리를 거치면서 잔류농약이나 중금속이 검출될 확률이 높다며 이번 식약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약용작물은 차로 끓여 먹거나 분말 가루로 섭취하는 등 식품용으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더 철저한 안전성 관리가 필요한 만큼 다른 약용작물 품목으로 검사 명령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약용작물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 국내 약용작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으로 수입되는 11개 품목은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이력 추적이 가능하지만 이 중 식품용으로 수입되는 약용작물의 경우 5개 품목만이 유통이력 관리가 되고 있다. 5개 품목은 환기, 감기, 지황, 천궁, 작약 등의 품목으로 이번에 식약처 검사 명령 품목으로 포함된 구기자도 유통이력 관리는 안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식품용 수입산 약용작물을 국산과 혼합해 소비자 눈을 속이는 등 원산지 위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이에 약용작물업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입품 유통이력 관리 제도를 현 5개 품목에서 확대해 약용작물의 시효성 있는 원산지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백문기 한국승약협회장은 현재 식품용으로 수입되고 있는 약용작물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거나 이력을 추적할 수 없어 국내산 약용작물이 수입산 약용작물과 혼합돼 국산으로 둔갑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약용작물 생산 농가들이 유통이력 관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현재 한약재 수급조절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11개 품목부터 식품용 약용작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나아가 정확한 약용작물의 생산 및 소비 통계가 바탕이 돼야 실질적인 수급 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식품용으로 수입되는